안녕하세요. 작가 김새입니다. 오늘은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함께 하려고 해요.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설명을 해드렸고, 이 5가지 언어 중에서 인정하는 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여기 보면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 서로 소통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내가 중국 사람하고 말을 하려면 중국말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막 한국말만 한다면 이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부부 관계도,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에도 보면은 상대방이 하고 있는 언어가 내 언어랑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이제껏 잘하면서 익힌 언어, 그 사랑의 언어와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책 뒤쪽에 보시면 여기 30가지의 문항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남편이 예를 들어서 사랑의 편지를 줄 때 좋은지, 포옹해 줄 때가 좋은지, 단둘이 있을 때가 좋은지, 아니면 일을 도와줄 때 좋은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다 보면 5가지의 사랑의 언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같이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선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무언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봉사가 중요한 사람, 만져주고 관계를 맺고 이런 스킨십이 중요한지, 이 5가지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우선순위인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우선순위를 채워주면 이 사람의 사랑의 탱크가 꽉 차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도와주고 막 이런 건데, 이 상대방 쪽은 스킨십을 많이 해줬을 때 사랑의 언어가 된다고 해서, 아내가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부탁을 했는데, 여보 나 이거 좀 도와줘요, 저거 좀 도와줘요라고 했는데 남편이 막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한 다음에 저녁 때 여보 이리 와 그러고 꽉 끌어안으면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난 너무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라고 느낀다는 거죠. 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줬어. 하루 종일 다 해줬어. 그러면 이 아내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꼈는데, 저녁 때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 했어 라고 했는데, 그래 잘했어 그냥 그러고 잠들어 버린다면, 이 남편이 인정하는 말이 1순위인 경우는 이 사람 나한테 왜 그렇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의 언어, 우선순위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거의 경우에 5가지가 나왔을 때 이 5가지에 대한 내용, 이걸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을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책을 꼭 사서 여기 뒷면에 나온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이거든요. 몇 장 안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시면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되고, 나는 싱글인데 하시는 분은 싱글을 위한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랑 나는 좀 대화가 안 통해요 라고 하는 경우는 자녀를 위한 또 사랑의 언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시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랑의 언어로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인 경우는요. 네. 카드에 써서 이렇게 거울 같은 데 붙여놓는데요. 말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이렇게 써서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내가 한마디 말을 해도 되게 조심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우자한테 인정하는 말을 한 걸 다 기록한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월요일에는 죄송해요. 월요일에는 당신이 만든 음식이 최고야. 그 옷 입으니까 당신 되게 멋있다. 어머, 내 옷을 세탁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화요일에도 몇 개를 적고. 내가 그러면 이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엄청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잘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쵸? 네. 한 달 동안 매일 새로운 칭찬 1가지 하기를 목표로 세웁니다.
하루 사과 한 개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처럼 하루 칭찬 한마디씩 들으면 상담받을 일이 없어집니다. 칭찬을 하면서 기록을 하면 같은 칭찬이 중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기침이 나와서 사탕을 좀 먹을게요. 그 다음에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의 대화를 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록한대요. 아유, 미안합니다. 소리가. 그 말을 기억한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 사람한테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최근에 하울을 봤는데 하울이 여자 주인공 소피가 단발머리가 됐거든요. 근데 정신을 탁 차린 다음에 소피 머리를 보고 소피 머리가 별빛 같아 막 이랬나? 근데 그 말을 보고 그렇게 막 다들 막 여자분들이 심장이 쿵쿵 하셨대요. 그런 것처럼 그냥 당신 눈동자가 별빛 같아.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볼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눈이 까맣고 예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쵸? 그 노트에 사용했을 때 날짜를 적어둔대요. 그러면 사랑의 책이 될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중요하게 써있어요. 명심하라. 말이 중요하다.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우자에게 사랑의 편지 쪽지 문장을 쓴 다음에 조용히 전달한대요. 말이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하기 좀 거시기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말이 중요하다. 이 사람이 이거 해줬을 때 제일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이걸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지. 내가 좀 느끼기에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사랑한대,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랑 그 사람이 중국말밖에 못 알아들으면 내 발음이 좀 안 좋다고 해도 와이니 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이니 이건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인도네시아 사람이면 찐따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고 만약에 영어권 사람이면 I love you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내 입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다음 배우자의 부모나 친구들 앞에서 칭찬해 주는 거. 저 이거 되게 잘해요. 저 완전 전문가예요. 저는 저희 시부모님 앞에서 저희 남편 칭찬을 1절부터 100절까지 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처음에 뭐지 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계속 얘기하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들 칭찬을 같이 해주시고 그러면 정말 저와 시부모님이 만난 날은 저희 남편 찬양의 날이에요. 찬양 집회처럼 서로 칭찬을 막 하거든요. 보통 제가 많이 하죠. 네. 근데 그러고 돌아오면 남편이 아유 이러면서도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 앞에서 부모나 친구들 앞에서 그를 칭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가사도우미 앞에서도 제가 항상 얘기를 하면 남편 칭찬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사도우미 분도 그냥 저한테 그게 물들어서 저희 남편이 되게 사소한 어떤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빨래를 넣는다거나 하면 아저씨는 빨래도 참 잘 널어 쓰레기도 참 깨끗하게 버려 설거지도 깔끔하게 해 일이 참 잘해 이러고 도우미 분이 먼저 칭찬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 국민의 남편 찬양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칭찬할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칭찬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더라고요. 네. 부모님은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또 기뻐하는 갑절의 소득이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칭찬에 맞게 살아가게 된대요. 한 예로 제가 진짜 요리를 정말 못했거든요. 요리를 정말 못했는데 남편이 고기 굽는 거, 양념된 거 이런 거 사갖고 와서 굽는 건 쉽잖아요. 아니면 간단한 고기를 사서 양념해서 먹는 거 이런 건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줬을 때 남편이 당신 요리 정말 잘해. 전문가야. 막 고기 요리 정말 잘해. 막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정말 고기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고기도 제가 이렇게 딱 구워갖고 내놓으면 그냥 굽는 거라고 해도 맛이 달라요. 삼겹살도 그렇고 소고기도 그렇고 닭고기도 그렇고 제가 구워서 내놨을 때 정말 맛있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식당 가면 그 맛이 안 나서 당신이 해준 거 먹고 싶어 막 이런 얘기도 가끔 들어요. 다른 요리는 아직은 좀 개선될 게 필요한데 정말 그 칭찬 레벨에 맞게 되더라고요. 제가
임신하고 70kg였잖아요. 70kg였는데 지금 40kg 후반, 50kg 초반 요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도 남편이 살이 점점 빠지고 있어. 너무 날씬해. 당신 참 아름다운 아내야. 이걸 막 믿음으로 고백하더라고요.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데. 거짓말하면 눈동자 흔들리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고백을 해서 결국은 그 믿음에 맞는 네 아내와 살고 있죠. 아 너무 웃겨. 네, 자녀들에게 그들의 엄마나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당사자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늘 그렇게 합니다. 맞아요. 네, 인정하는 말일 경우 이거였고요.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는가?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추억이 담긴 거리를 함께 산책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렸을 때 기억 중 가장 재미있는 게 뭐야? 가장 힘들었던 건?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빌리고 계속 자전거를 타고 지치면 그냥 주저앉아서 풍경을 구경하는 거죠. 오리를 보고 그냥 종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시간인 경우는요. 같이 있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소소한 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서로 좋아하는 꽃의 색과 이유를 알아보고 함께 하고 싶어하는 활동 5가지를 말해보고 5개월 동안 매달 한 가지씩 하는 거. 그다음 대화할 때 가장 선호하는 장소가 어딘지 물어봐서 이렇게 이번 주에 당신이 말한 거기에서 우리 데이트해요. 언제가 좋을지 날짜랑 시간 알려줘요. 라고. 네. 그 다음에 배우자는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되게 인고 부부는요. 여자분이 술을 하나도 못하고 남자분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술을 하나도 못 먹으니까 남자분이 계속 밖으로 가서 술을 먹고 오니까 이제 여자분이 아내분이 술을 먹기 시작하신 거예요. 많이 못 먹고 남편이 뭐 한 병 먹을 때 뭐 한 잔 정도 먹는데 그것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남편이 집에서 술을 먹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안해하고 그런 거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술을 좋아하시진 않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술을 못 하거든요. 저희 남편은 맥주를 마셔요. 그러면 남편이 맥주를 먹을 때 제가 과일 주스나 티 같은 거를 앞에 놓고 앉아 있거든요. 저희 남편은 밖에서 술을 안 먹어요. 저랑 먹는 게 재밌대요. 왜냐면 제가 술을 먹지 않아도 늘 술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늘 사랑한다고 하고 늘 좋은 얘기하고 항상 웃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이미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라 되게 그게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6개월 이내에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주말 나들이를 하고 네. 둘 중에 혹은 한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하면서 편안하게 쉬는 거. 그게 중요하고 매일 시간을 내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중요합니다. 거실에서 캠프를 한대요. 거실 바닥에 담요랑 이불을 준비하고 음료수랑 간식을 준비하고 TV가 고장나서 볼 수 없는 것처럼 간주하고 데이트할 때처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날이 밝거나 다른 어떤 일이 생길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 네. 저희는 늘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에 텐트가 쳐 있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주는 아닌데 텐트가 쳐 있고 애들이 잠들었을 때마다 저희 둘이 항상 이렇게 데이트할 때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돈은 안 드는데 되게 행복해요. 자, 3번째 팁. 배우자의 언어가 선물일 경우 나는 선물을 받아야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네. 선물 퍼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배우자를 위해서 뭔가 선물을 하나 주고 오후에는 꽃 배달을 시키고 저녁에도 선물을 또 합니다. 웬일이야? 라고 물으면 나는 당신의 사랑 탱크를 채우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된대요. 자연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집주위를 산책할 때도 눈을 잘 뜨고 배우자에게 줄 선물을 찾습니다. 뭐 조약돌 같은 거. 그리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한대요. 이 조약돌은 수많은 역경을 통해서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졌지. 우리의 결혼 생활도 그럴 거야 라고.
그렇게. 그 다음에 내 손으로 만든 오리지널. 직접 선물을 만든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도자기 만들고 회화, 목각 등 강좌에 등록해야 할 수도 있는데 목적은 딱 하나예요. 선물을 만들기 위해서. 손으로 만든 선물을 주다 보면 내 가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한 주 동안 매일 선물을 주고 특별한 달을 만들어서 계속 선물을 주고.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배우자는 이런 일을 일생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선물 아이디어 노트를 만들어서 배우자가 이 선물이 마음에 들어 라고 했을 때 반드시 기록해 놓은대요. 그러면 성공한 선물들 리스트가 나오고 그러면 다음에 선물을 또 고를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배우자를 잘 아는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고 선물 고르는 거를 좋아한대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함께 있어주는 선물을 주래요. 음악회나 야구 관람 같은 그런 거. 그 다음 배우자에게 책을 주면서 나도 같이 읽을게 라고 한 다음에 한 장씩 토의하는 거. 뭐 이런 거. 내가 원하는 책이 아니라 상대방이 읽고 싶어 하는 책을 고르는 거죠. 그 다음에 배우자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거. 자선단체의 그 기부 내역을 배우자에게 알리는 카드를 보내도록 하는 거. 그러면 그 단체도 배우자도 좋아할 겁니다. 그다음 살아있는 거를 선물을 해서 나무를 심거나 화분을 구입을 하고 그거를 되게 가꾸는 거. 그 다음에 어느 공원이나 어떤 장소에 둘만의 비밀나무를 심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선물은 두고두고 기억될 거라고 하네요.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일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봉사일 경우. 봉사일 경우는 이렇게 배우자가 요청한 일의 목록을 쫙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오늘 나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쓰레기 청소로 표현하겠어 라고. 오늘 나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설거지로 표현하겠어 라고 문장을 완성합니다. 오늘 나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뭐뭐로 표현하겠어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당 청소를 하거나 미루었던 어떤 일을 하면서 고장난 걸 수리한다던가 공과금을 대신 내준다거나 이런 거를 하면 효과가 되게 큰다는 거죠. 오늘 나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뭐뭐로 표현하겠어 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한 달에 3일마다 사랑 행위를 하면서 이 쪽지를 딱 주는 거예요. 미션 컴플리트. 나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배우자에게 앞으로 한 달 동안 해주기 원하는 일의 목록을 쫙 만들어 단 다음에 우선순위를 10개만 채워달라고 한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사랑을 실천할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배우자가 밖에 있는 동안 아이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원했던 봉사활동 있잖아요. 뭐 창고를 정리해주세요. 뭐 쓰레기를 치워주세요. 라든가 뭐 어떤 거. 그걸 한 다음에 그 배우자가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아이들과 함께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쇼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혹은 남편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아이들이 제잘제잘 거리도록 유도하는 거. 아내나 혹은 남편이 잔소리처럼 늘 요구하는 어떤 것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요구하는 거는요, 잔소리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거를 해줬을 때 감사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 사람이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표현으로 배우자가 계속해서 잔소리했던 이거를 했을 때 그게 내가 정말 수억 원을 선물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부탁을 할 때 상대방이 너무 막 잔소리처럼 느껴준다면 이렇게 글로 써서 정원이 너무 멋져요. 수고해줘서 고맙네요. 이번 주에 손님이 오는데 그 전에 잔디를 깎아주면 고맙겠어요. 라고 한다면 남편이 잔디 깎는 기계를 만질 수밖에 없대요. 누가 오니까 이거 해주면 고맙겠어요. 라고 부탁하는 거죠. 시간은 되게 없는데 돈의 여유가 있다면 사람을 사서 배우자가 원하는 봉사활동을 하면 됩니다. 집안 대청소, 도우미 고용해 주는 거, 정원 가꾸기 이런 거 필요하죠. 집안일을 진짜 잘하시는 분도 하루 정도는 하루 이틀 3일?
도우미가 와서 좀 도와주면 훨씬 낫거든요. 몸이 좀 아프다거나 피곤하거나 하실 때 그런 한 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가사 도우미가 일주일에 3번 오시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일주일에 원래 한 번씩 오셨었는데 3번 오시고 나니까 삶의 질이 되게 좋아졌어요. 오래 일하시는 게 아니고 2시간씩만 일하고 가시거든요. 집 근처에 사시는 분이셔서. 근데 너무 고마워요. 네. 아무튼. 근데 만약에 그거를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제가 집안일 하는데 굉장히 서투른데 그거를 다 하면서 아이들까지 보면서 작업 활동도 하고 이랬다면 되게 많이 지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서로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아내가 혹은 남편이 힘들어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보조 인력을 고용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매일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말해달라고 부탁한다. 매일의 일과 계획에 그것을 집어넣는다. 작은 일이지만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그 다음 스킨십. 스킨십은 뭐 말 안 해도 알 수 있죠. 여기 글이 제일 적어. 다른 건 글이 되게 많았는데 이건 글이 되게 적어. 스킨십이 우선순위인 경우는 차에서 내려서 쇼핑센터로 들어갈 때 배우자 손을 이렇게 잡는 거. 그 다음 함께 식사할 때 무릎이나 다리로 배우자와 접촉하는 거. 아이고. 배우자를 깨우면서 요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나? 라고 말하고 팔로 안고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당신이 최고야. 저 이거 맨날 하는데 거의. 당신 너무 멋있다. 잘생겼다. 최고다. 자다 깬 모습도 예쁘다. 막 이러고. 네. 포옹을 마치고 근데 다음 일을 바로 한대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앉아있을 때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주는 거, 뭐 교회나 이런 데 같이 갈 때 기도 시간에 이렇게 손을 같이 잡아주는 거, 가족이나 친구가 보는 앞에서 스킨십을 하는 거, 그냥 이렇게 대화하면서 팔로 이렇게 안거나 어깨 위에 이렇게 손을 얹거나 뭐 이런 거. 그 뜻은 이 집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 눈엔 당신만 보여요. 약간 이런 뜻이래요. 나는 근데 솔직히 너무 요즘 더워서 막 어깨 두르고 이러는 거는 좀 싫고요. 그냥 손 이렇게 잡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대는 정도?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네. 배우자가 집에 들어올 때 평소보다 한 걸음 빨리 반갑게 맞이하고 중요한 거는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접촉을 하는 거죠. 만질 준비가 되어 있어. 네. 그렇습니다. 어느새 사랑의 하나를 다 했네요.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피조물입니다. 163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경험했듯이 좋은 선택도 할 수 있지만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배우자랑 조금 좋은 선택을 잘 안 해서 좀 상처가 입히고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경우에 과거에 내가 그걸 했다고 해서 미래에도 그렇게 결정할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미안해요. 내가 당신 마음 상하게 한 거 알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고 당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할게요. 라고 말하면 네, 이혼의 벼랑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명언이 나왔어요. 사랑이 과거를 지워주지는 않지만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일단 우리가 배우자의 그 사랑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과거의 갈등이나 실패가 치유하는 사랑의 감정으로 새롭게 탄생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사랑은 배우고 익혀야 할 기술이다 라고 에리 프롬이 말했잖아요. 네, 외국어를 배우듯이 우리가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를 익히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해준다면, 채워준다면 사랑의 탱크가 가득 채워져서 서로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이나 건강이 허락되지 않을 때에도 이 사랑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연료 역할을 분명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The Five Love Languages,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 함께 했습니다. 이 사랑의 언어를 읽고 가정생활에 변화가 생기신 분들은요. 네이버 카페에 네이버에 제 이름 김세혜 검색하시면 리치서클 아카데미가 같이 떠요. 그 카페로 들어오셔서 긴 후기 남겨주시면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되게 많은 분들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행복하시고 사랑을 먼저 선택하는 하루 되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려고 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